오늘날의 한국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왜 그토록 문화의 힘을 강조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이 문화의 힘을 쉽게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세상에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문화는 어떤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며 그 힘은 위대합니다.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는 일찍이 문화의 꽃을 피우며 황금시대를 가져다 주었죠. 이 당시 발달한 문화는 서양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유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문화가 융성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까지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고 의식주까지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 파급 효과가 나오고 있고 국가 브랜드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리 잡은 문화는 어떤 장애에 구애됨 없이 계속해서 전파되는데요. 일례로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펼친 공연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과 혐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한일 정세 속에서 열린 콘서트에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단단해진 한류 열풍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한국의 문화는 일본 정신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익들이 자긍심 높은 대일본 제국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다며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일본 플랫폼에 도배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일본 차트를 올킬하는 한국 음악, 길거리에 널려있는 한국 음식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을 보면 문화 속국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최대 자랑이자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종이 만화 부문에서도 귀멸의 칼날 같은 이례적인 히트작을 제외하면 한국에 밀리고 있으니 말 다한 것이죠.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을 문화 제국주의 국가라고 칭하며 한류 열풍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는 단순히 자문화의 발전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진국의 문화가 후진국의 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로 인한 식민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잡아삼켜질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일본에서 미의 기준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남성들도 한국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도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7% 상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 심지어 한국의 KF94 마스크를 패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방탄소년단을 카피한 일본 아이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 역사로 본다면 국내 가요계에서 일본 음악을 벤치마킹했던 시절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과거에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인정했던 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본을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경악한 것은 매일 한국 일반인들의 모습을 공유하여 그들을 고지곳대로 표방하는 일본인들도 있었다는 건데요. 너무 과도한 한국 집착이라며 일본인들은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과 한국은 문화 교류가 저렇게 활발한데 왜 사이가 나쁜 걸까? 양국의 교류 중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두 국가는 사이가 나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세계 어디를 봐도 관계가 나쁜데 저 정도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을 거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본과 한국은 알 수가 없다. 말을 제대로 해야 돼.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거야. 문화의 힘은 굉장하고 문화의 힘이 그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방증이지.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몇십 년 후에 일본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큰 위기를 맞이할 거야. 어떤 대격변을 겪지 않으면 한국에 지배당하게 될 수도 있어. 우스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나는 진심이야. 대체 한국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걸까? 그들은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수십 년 전에 아무런 힘도 없던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 경제 규모도 큰 편이며
세계 군사력 순위도 상위권이잖아. 한국인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신의 가호라도 받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성이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문화는 민족성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물론 민족성 말고도 한국인들이 대단한 이유는 많지만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거대해진 것을 보면 그들의 민족성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 자신들이 강제 지배했었던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파렴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지금 한국의 문화 파워가 강한 건 맞지만 저 정도로 열광할 필요가 있을까? 일본, 중국, 한국의 매력은 각각 저마다의 문화적 특징이 뚜렷했다는 건데 일본은 완전히 한국의 문화적 지배를 당하고 있어. 일본인들에게 정체성이라는 건 없을 거야. 미국이 세계에 패권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 강대국이었다는 거야. 물론 미국은 문화를 제외해도 엄청난 강대국인 건 맞지만 문화에 힘이 없었다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겠지. 문화의 힘이 이렇게나 강한데 일본은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저 정도로 국민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면 일본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매우 떨어지겠는데 한국 문화 파워는 강하긴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앞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최근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일본의 문화적 강점도 묻히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만난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던데 그 일본인들은 불과 1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었어. 짧은 시간에 저렇게 변했다고? 일본이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앞서는 거라. 아마 일식은 한식보다 낫지 않을까? 한식도 많이 보급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지역이 한식집이 일식집보다 점포수가 훨씬 적어. 그리고 일식은 고급진 느낌도 나고 맛도 상당한데 한식은 맛이 떨어지는 편이지. 내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음식 부분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있어. 원래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좋아해준다는 것은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일본은 얘기가 달라져. 일본인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야. 광기에 빠진 스토커나 다름없는 거라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저러는 걸 알고 있을까? 내가 한국이었다면 저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을 거야.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앞지를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야. 한국은 과거에만 해도 빈곤한 국가에 속했고 문화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에 반해 일본 문화는 오히려 세계에 많은 전파가 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을 말할 때 저력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 보면 문화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일본 문화는 확실히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지. 애니메이션 쪽에서 드래곤볼이나 나루토 같은 명작은 아직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전 속도가 멈춘 것을 보면 버블 경제 시절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해. 일본은 큰 붕괴를 맞으면서 모든 게 멈춰 있었고 문화도 마찬가지였겠지. 지금 이렇게 한국 문화에 매달리고 있는 걸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